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일시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날 있었던 토익 정기시험 LC 총평 강의 준비했고요. 아무래도 여러분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뭐 채점하고 이런 거 이제 당일날 그렇게 이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다음 시험을 저희가 조금 대비하는 그런 이제 총평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항상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유형이라든가 앞으로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총평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총평 보시면서 일단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도 좀 가늠하실 수도 있고, 뭐 공부하는 방법, 대비법 이런 것들도 잘 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조심스러운 난이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개인차가 있어요. 이거는 LC가 강하신 분도 있고 약하신 분도 있고, 매달 또 나오는 어떤 문제 유형에 익숙한 사람이 더 잘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래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험 중에서 LC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워낙 이제 신토익이 LC가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땐 중상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평소에 제가 별 3개짜리 중상도 많이 지금 체크를 했었는데 이번은 반 개 정도를 더 줬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난이도를 조금 높게 받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특히 근래에 한 2, 3회 정도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좀 많이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고요. 이제 점수대가 좀 높거나 1년 동안 좀 토익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이전에도 좀 어려운 달들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제 시작하셨거나 시험을 이제 많이 못 보신 분들은 좀 더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펄트1은 뭐 중간 난이도인데, 사실은 펄트1이 중하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달은 펄트1도 한두 개가 어려웠어요. 특히 사물 그림이 난이도가 좀 있었고, 단어도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펄트1에서도 한두 개 틀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좀 타격을 받으면 2회까지 이제 그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멘탈 컨트롤이 좀 안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2는 원래 난이도가 항상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뭐 다른 달에 비해서 특별히 어렵다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토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점수대가 낮으신 분들은 좀 많이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회 답이라든가 또 영국식 성우, 또 새로운 분이 이번에는 또 남자분 여자분 또 같이 또 영국식이 좀 바뀌어서 들어와서 늘 있던 성우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조금 색다른 성우나 특히 그게 이제 영국식 호주식 성우일 때 더 어렵게 느끼는데, 특히 펄2하고 펄4에서 영국식 성우의 어떤 난이도 조정에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펄3, 펄4인데 요거는 이제 시각 정보 쪽에서 조금 특이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펄4 같은 경우는 업무 쪽 위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어려워지면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펄4는. 근데 뭐 평소 이제 일상 어떤 지문들이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더 높았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제가 상으로 할까 중상상으로 할까 했었는데 아주 고득점자들도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서 제가 가능하면 상으로는 잘 난이도를 매기진 않아서 중상상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상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펄4는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펄트별로 좀 볼까요? 일단 펄트1의 어떤 사진 유형은 이제 거의 고정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1인 사진 3개, 그 다음에 사물 풍경 사진 하나, 그 다음에 2인 사진 이제 2개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건 이제 다수 사진으로 나올 수도 있고 2인 사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 나오는 사진보다는 요즘 이제 2명이 짝으로 나오는 사진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 달은 사물 풍경 사진이 난이도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래서 1인 사진 같은 경우는 2문제는 괜찮았는데 한 문제가 수동태 진행형으로 나오면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 구토익 같았으면 보통 난이도였을 텐데, 신토익은 조금 펄트1이 낮게 나오는 추세에서 예전에 이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개인에 따라서는 조금 더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좀 볼까요? 어떤 표현들이 나왔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 첫 번째, 한 명 나오는 사진이 3개 나왔었는데, 보통 이제 1인 사진은 동배회 법칙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요. 뭐 온오프 강의하면서. 근데 동작을 봐라, 그다음 배경이다, 외모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배경 외모는 안 나왔고 동작으로만 설명을 한 그런 보기가 정답이 됐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이 보통 우리가 명사 동사를 익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1번 같은 경우는 좀 쉬웠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이 카페에서 이렇게 신문 같은 거 보는 거였는데 reading papers, 뭐 서류 같은 것도 페이퍼가 되니까 뭐 쉬운 단어였었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분이 야외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약간 쇼핑하는, 그래서 아주 크게 보면 쇼핑이 되고, 요 어휘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야외 시장이라고 해서 재래시장 같은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개가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로
저울에 이제 뭔가 비닐에 들어있는 물건 같은 걸 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동 진행형으로 잘 나왔죠. 물건이 무게가 뭐 어떻게 보면 달려지고 있는 중, 재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수동 진행형으로 나왔고 뭐 뒤에 저울이라고 해서 스케일 같은 단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단어 싸움인데 이런 이제 수동태 진행형 같이 좀 특이한 문법들이 조금 파트 1의 난이도 올릴 수 있고 그다음 중간중간에 어려운 단어를 주면서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1인 사진은 이 마지막 문제를 제외하고는 좀 무난했었다 이렇게 보고요. 2명 나오는 사진은 이제 항상 우리가 2인 사진은 그게 포인트잖아요. 공통점을 찾아라 아니면 특이한 한 명의 어떤 동작이나 외모적 특징이 출제가 되는데 뭐 이번 시험은 아주 사이좋게 이제 2개가 각각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이 이제 무슨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안내판 같은 걸 보는 약간 좀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루킹 본다. 사인이 별표 쳤잖아요. 파트 1에서는 보통 서명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명사로 간판 같은 거 있죠. 설명해 주는 거. 뭐 간판이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사인이라고 부르는 뭐 표지판 같은 걸 얘기하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이제 2분이 계단에서 내려오는 그림이었었는데 뭐 둘 다 내려오다 이랬으면 좀 쉬웠을 텐데 그 중에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난간을 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둘 중에서 좀 더 특징적 동작을 가지는 1인의 특징을 출제할 수가 있고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게 홀딩은 늘 나오지만 이 레일링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그 계단의 난간 같은 걸 우리가 뭐 레일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핸레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난간이나 계단의 손잡이 같은 거 그런 걸 잡고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출제가 돼서 이 둘 중에서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이런 어휘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물 배경 특징 이게 이제 5번째 문제로 나왔는데 뭐 건물도 하나 있고 나무도 쭉 있는데 이제 차가 한 대 이렇게 주차가 돼 있는. 그래서 그게 조금 왜 어려웠었냐면 보통 이제 차가 주차되면 거의 차 쪽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무가 줄지어 서 있다 쪽으로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함정들이 좀 어휘들이 좀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답은 뭐 그닥 어렵진 않았거든요. 나무들이 도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죠. 뭐 이렇게 준 건데 이제 오답들이 이제 조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답 분석을 좀 해보면 첫 번째,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 이거죠. 명사는 사진하고 맞는데 동사를 안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동사를 놓치게 되면 명사만 듣고 쫓아가 틀리게끔 만드는데 이런 게 이제 4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거, 그러니까 지난 시험이죠. 어제 나왔던 거 좀 보면 이런 거, 수입이라는 단어는 꼭 외우셔야 돼요. 무슨 뜻인가 이게? 뭐 빗자루를 갖고 뭘 쓸다 이런 뜻인데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3연전 같은 거 다 이겨버리면 뭐 했다 그래요? 수입했다 그러잖아요. 쓸어버린. 그래서 그 미국 야구 같은 거 보면 관중들이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거 들고 응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입을 좀 해달라는 그분들이 청소원이 아니라 그래서 수입도 나왔었고 함정이었죠. 계단은 있었지만 수입이 아니었고 또 계단이라고 할 때 스텝스도 있지만 stairway 이런 이제 어휘 정리가 팔토는 중요하니까 staircase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스텝스도 되고 스테어스도 되죠. 뭐 이런 표현들도 4개를 같이 종합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명사의 어떤 포인트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스택은 쌓여 있는 파이라고 똑같은 건데요. 의자는 있었지만 쌓여 있질 않았었고 계단은 있었지만 쓸질 않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걷는 거는 맞았지만 이거 약간 반대 상황인데 문에서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동사 명사가 반대로 나오는. 그다음에 이게 제일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 5번째 문제였었나요? 건물 있고 자동차 있는 그 그림에서 그 건물이 약간 다세대 주택 같은 느낌이었는데 거기 펜스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근데 중요한 건 enclose라는 말이 둘러싸다라는 뜻이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펜스만 보고 들어가면 틀릴 수 있었어요. 분명 펜스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둘러싸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잔디가 있고 이렇게 둘러싸이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집집마다 들어있었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서 X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뒤에 걸 못 들으셨을 수 있는데 펜스만 두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딴딴딴 3개 보기 중에 그러니까 보기 중에 3개의 단어 중에 2개 정도는 듣고 가시는 게 안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접근하셨을 때 실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되게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능동으로도 쓰고 수동으로도 써요. 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enclose라고 쓰기도 하고 뭔가가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능동태 형태로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거 어려웠어요. 이런 건. 그다음 수동 진행형 B, being, PP
우리가 이제 펄톤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뭐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동작이 꼭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오답으로 거의 나왔었는데 또 6번 문제에선 정답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 정답으로 동작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오답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페인트는 칠해져 있었지만 칠하는 동작이 없었거나 assembled 가서 여기 있죠. 뭐 조립이 이미 되어 있었는데 조립이 되고 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세팅이 이미 되어 있는데 세팅이 되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건 거의 오답이죠. 치우는 그림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치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오답들 전부 이제 being에서 동작하고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이 된 케이스고요. 아까도 잠깐 봐드렸던 그 저울의 무게를 재는 거기서 being weight가 이제 유일하게 정답으로 나왔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동 진행형이라고 무조건 오답이 아니라 그 동작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명사 불일치.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5번 문제였었는데 주차된 건 맞거든요. 차가. 동사는 맞았는데 여기서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차고라는 뜻인데 그거는 이제 도로변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식이 어제도 나와서 뭐 영국식, 미국식을 좀 구분해 드리자면 이게 미국 가면 거의 발음이 여기 있어요. 강세가. 저도 다 따로 외운 건데 그래서 차고할 때 garage 이렇게 강세 뒤쪽에 간다면 이게 이제 미국식이 아니라 영국식이 되면 강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발음이 garage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스크립트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만 들었을 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이랑 실제 발음이랑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쉐도잉이나 딕테이션 같은 걸 시키는 이유가 따라 읽고 받아쓰면서 더 좋은 발음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영국식 발음 법칙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즘처럼 이제 성우들의 변수들이 있는 시험에서는 여러 성우들을 좀 경험해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책도 한 권 보시는 것보다는 LC책 같은 경우는 두세 권 정도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성우에 여러분이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문제집들 많이 풀어보시니까 그렇게 다양한 성우들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펄트원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해드릴 건 오답으로 어제 이거 두 개 다 나왔었는데 제가 수업 때 많이 강조드리는 이거 wearing이라고 쓰면은 이미 착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putting on이나 trying on은 입으려고 하는 동작인데요. 어제는 뭐 예를 들면 재킷 같은 걸 이렇게 의자에 걸어놨었는데 재킷을 주고 putting on을 줬다던가 아니면 그냥 모자 같은 게 걸려 있었는데 모자를 쓰려고 한다 해서 trying on 이런 것들이 이제 오답으로 나와서 이런 표현들은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펄트원에서 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putting on이나 trying on이 나오면 일단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여기 보시면 재킷이나 hat은 맞았지만 여기서 틀리는 거죠. 그다음 요것도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두 분이 나란히서 이렇게 사인 보는 거였었는데 이 face라는 말이 펄트원에서는 얼굴이 아니라 보다예요. 방향이 맞아야 돼서 이게 서로 보다는 건 얼굴을 마주 봐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서로 하나의 어떤 표시판을 보긴 했지만 마주 보진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아이 컨택처럼 이렇게 얼굴이 마주 봐져야 페이싱 이치하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오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표현 한번 정리를 했고요. 파트 1은 뭐 5개 아니면 6개 정도 맞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파트 2인데 이제 파트 2가 어떻게 보면은 상향 평준화가 됐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쭉 보신 분들은 글쎄요 이번 시험도 펄2가 유난히 어려웠다 그렇게는 못하실 것 같은 게 뭐 오랜만에 보시면 되게 어렵겠지만 특히 이제 구토익을 보시면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쭉 신토익을 한 2-3번 봤다 그러시면 좀 괜찮았다. 그냥 평균 요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문사 문문이 보통 10개에서 12개 나오는데 뭐 11하면 평균적으로 나왔고 비의문사 문문 중에 이제 약간 평서문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평소보다. 늘 나오는 패턴들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강조드리는 게 질문은 많이 외우는 게 좋아요. 청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덩어리로 좀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각각의 이제 여러분 인강을 듣거나 뭐 형강을 듣거나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LC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패턴 정리가 돼 있는 게 그게 필요해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 다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뭐 이게 1번 문제로 사실 나왔었죠. 7번 문제로 Are you free? 할 때 이 free가 사람이 주어일 때는 이게 시간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시간이 나는 너 시간 있냐 그랬더니 네 물론 있습니다. 점심 끝나고 여기 또 함정에 free of charge라고 해서 이건 무료라는 뜻이거든요. 비용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free가 서로 다른 뜻으로 쓰였을 때 함정이 되는 케이스도 있었고 오답 중에 how many로 물으면 뭐 당연히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금 이게 얼마나가 되니까 그건 아예 덩어리로 외우는 거죠. how many는
숫자야. 그래서 아마 여기 man이라는 말 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 단어는 답이 안 되고 10이라고 해서 10개라는 숫자를 잘 줬습니다. 숫자 앞에 about은 약이라는 뜻이고, where로 물었을 때 장소인데 이런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죠. 우리가 대로라고 할 때 뭐 street, avenue 이런 것도 있지만 boulevard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를 모르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LC는 거의 단어 싸움이 한 7, 80%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en으로 물었을 땐 시제, 그래서 when did라고 물었을 때 이런 어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보기 쫓아가 주시면 돼요. 이게 전형적 답이잖아요. who라고 물었을 때 매니저라는 인물이 와서, 특히 이제 두 동사 같은 대동사가 오면 답이 더 잘 된다고 해요. 질문에 나오는 동사를 대신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선생님 계산해 보니까 두 동사가 나온 답이 또 2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킬들, 잘 안 들리면 뭔가 이제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스킬들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가 들어간 보기는 답이 잘 돼. 이 정도로 기억해 두셔도 좋겠죠. 전형적 오답. 그러니까 요즘 우회적인 답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정답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봤을 때 와, 이게 답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답은 계속 전형적인 오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돌려서 얘기하는 건 세모를 찍고 확실하게 아닌 걸 제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수업 때도 이 오답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파트2가 약하신 분들은 질문을 많이 외우고 오답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의문사 문문에 yes, no가 안 된다는 건 잘 아시지만 시험 때 이거를 쓰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해보면 계속 OX를 하라 그러는데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계속 정답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은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답 3개가 다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답을 못 찾기 때문에 멘붕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총 11하나의 의문사 중에 yes, no가 들어가 있었던 문제가 4개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3개밖에 안 되니까 한 개만 제껴도 확률이 반반인 거죠. 그럼 확률 싸움으로 갖고 가야 되니까 파트는 이렇게 yes, no 제거하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시험장 가서 딱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체화시켜야 되니까 듣고 푸는 연습, 제거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요거는 뭐냐면 발음이 저게 2개 되게 비슷해요. 이게 when이고 이게 where인데 영국식이 되면 R 발음이 빠져서 이게 약간 발음이 왜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왜하고 when은 한 끗 차이죠. 니은 한 끗 차이인데 이게 시험장 가면 잘 안 들리죠. 뭐 number 7 when 할 때 이게 when, 왜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그걸 출제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when으로 물어보면 꼭 이걸 where로 착각한 사람이 빠지게끔 장소의 오답을, 그다음 where로 물어보면 꼭 이거를 when으로 착각한 사람이 빠지게 시간의 오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2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의문사 when, where를 듣고 많이 따라해보는 수밖에 없고, 꼭 where로만 하지 말고 왜, 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영국식 발음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 어제 시험처럼 영국식 성우들이 까다로운 시험에서는 더 비중이 커지죠. 영국식이. 주어 브리치, 주어가 안 맞는 거. 예를 들면 뭐 you라고 물었는데 he를 갑자기 주거나 she를 갑자기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쉽게 제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 시험에서는 좀 나왔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계산해 보니까 he, she가 나왔던 게 각각 한 개씩 오답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발음 함정, 이건 뭐 워낙 유명한 함정이라서 발음으로 헷갈리게 한다는 건데, 유사 발음 많이 아시죠? 발음 비슷하게 해서 헷갈리게 하는데 특히 이제 뒤에 잘 들리는 단어를 갖고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어제는 기억나는 게 지금 receipt 영수증 주고 recipe 이렇게 요리법하고 헷갈리게 했다. 전혀 다른 말인데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왔었고요. 동일 단어도 좀 나왔습니다. 뭐 아까 있었던 free라는 말이 시간이 나는도 되고, 그다음 공짜 할 때 뭐 무료라고 할 때 free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2개 헷갈리게 했었던 거 있었고, man이나 시스템 이런 단어도 그대로 주면서 함정이 됐던 문제들. 다음 파생어, 발음 비슷하니까 correct하고 correction을 역시 correct해서 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비슷한 약간 형제 같은 어휘들은 오답으로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질문에 correct를 던져주고 보기 중에 correction 나오면 바로 제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훈련들. 오케이. 우회적 답변,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다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이게 약간 경향이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오답 제거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막 돌려서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나왔던 거 뭐 버스가 왜 이렇게 늦어요? 그럼 이유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대신 지하철을 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반문하는. 토익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다른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돌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뭐 자료를 몇 분나 복사하셨죠? 뭐 how many라고 물었을 때 숫자를 주면 될 것을 저한이 책임지고 있다, 이건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모른다 그럴 때 막 I don't know, I'm not sure 이런 이제 옛날 스타일이 아니라 요즘은 뭐 다른 책임자, 나는 모른다, 뭐
집에 뭐가 어디 있어요? 그럼 엄마가 아는데요. 이런 식으로 3자를 줘서 그러니까 3의 정보 소스죠.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주는 약간 이런 제3의 소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반문도 그렇고 마찬가지 형태죠. 행사가 언제 열립니까? 제인이 일정표를 갖고 있는데 난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일정표라는 게 일종의 뭐가 된다? 소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 사람 이런 3자들도 답이 잘 되고 복사용지 어디 있나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서에서 일 안 하거든요. 그 얘기는 몰라요. 오케이? 토익은 어떻게 나오나요? 저 토익 시험 안 보거든요. 이게 답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모른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어떤 표현들이 확장이 됐고 또 되묻는 것들도 약간 내용적으로 요즘은 조금 바로 답으로 캐치하기 힘들게끔 되기 때문에 어떤 영어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말도 좀 잘하셔야 되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꼭 선생님들 그러시잖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한국어부터 잘해야 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논리성도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조금 약하신 분들은 투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을 해서 이건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Part 3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Part 3는 Part 1, 2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Part 1, 2는 정말 Part 1, 2는 아는 만큼 들리는 거라서 정말 쓰고 외우고 하시면 되거든요. 워낙 양이 또 어떻게 보면 길이가 짧기 때문에 Part 1은 딴 이렇게 이제 명사 동사 위주로 다음 Part 2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이제 자주 나오는 의문문들을 좀 정리를 청크로 해주게 되면 단기간에도 되게 좋아져요. 오답 제거도 하고 그러면. 이제 Part 3, 4 같은 경우는 문제 세 개를 한꺼번에 푸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 요약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들을 좀 알고 있으면 접근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출제 포인트가 이번 달에도 딱 연결이 된 게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주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문제가 보여요. 이게 많이 봤던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막 읽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잘하는 분은 탁 보면 그게 이미지로 기억이 돼 있어서 이렇게 풀어야겠구나라는 감이 와요. 이게 어디쯤 뜰 거고 어떤 표현 뒤에 답이 뜨는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시험 중에는 뭐 왜 사과를 하나요? 그러면 이 apologize가 나오면 거의 이게 나와요. 힌트로. 미안해요 다음에 바로 답이죠. 그러니까 늦어서 미안해서 답이 그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듣고 우리가 기억해서 기억 막 소환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들으면서 멀티태스킹 즉 실시간을 해주시는 게 펄트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제 평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는 발음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지문에 이 그대로 줬어요. 패러프레이징 없이 뭐 어떤 회사에 다니냐 그래서 광고 회사가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영국식 발음이라 미국식으로는 이게 advertisement 이렇게 되죠. 저도 그렇게 외웠고요. 근데 이제 영국식으로 하니까 저도 이제 토익 하면서 영국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요. advertisement 여기 강조했어요. advertisement 알발음 빠지고. 그러니까 완전 느낌 틀리지 않아요? advertisement 이거랑 advertisement. 그러니까 어제 계속 advertisement가 나왔지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advertisement하고는 틀렸기 때문에 이 발음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국식 발음 평소에 좀 특이한 단어들은 정리합시다. 뭐 스케줄이 쉐줄 이런 것도 이제 뭐 선생님들도 많이 캐치를 해주시고 또 책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어제는 뭐 ask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후반부에 주로 뜨죠. ask for 이런 요청하다. 그래서 뭘 요청했냐 그랬더니 이런 표현 많이 줍니다. 제가 뭘 가져도 돼서 could I 연음 되겠죠. could I 이 뒤에 답. 뭐를 요청하나요? 그랬을 때 please가 답인 것도 있었고 명령문 또 뭐를 요청하나요? 그랬을 때 can you로 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까만색이 문제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자동으로 체화가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뭘 탁 던져줬을 때 뭔가 노리는. 그래서 ask 문제니까 후반부에 please를 노려야지 하고 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상을 좀 하시고 푸시는 게 방법이죠. 장소 찾는 문제, 힌트 잡는 거 아주 전형적 문제인데 뭐 노트북이나 배터리 이런 걸 보고 전자제품 가게임을 추론할 수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화 중에 전자제품명 같은 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 전자제품 파는 곳이니까 이게 이제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나올 정도로 자주 나오는 장소예요. 그래서 토익에 나오는 직업군, 그 다음에 주제, 문제점, 장소 이런 게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분들이 어디 멀리 안 가요. 가는 곳이 뭐 박물관, 전자제품 사러 가고 뭐 옷가게 가고 이게 한 10군데를 넘지 않아서 뭐 병원 가고 이러시니까 그것들을 좀 알고 계셔도 좀 쉽게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거 상식, 이건 배경 지식인데 새로운 공장을 항상 오픈하거나 뭐 지점 같은 거 특히 공장 오픈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냐는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취업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다는 거 이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내용을 아니까
굳이 안 들어도 공장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더 많은 취업기 하고 찍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교환이나 추가 할인할 때 꼭 필요한 건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어제 리시트 주는 것도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대화 후반에 거의 리시트 나오면 그게 답이거든요. 뭐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틀인데 그 틀 안에서 들으시면 그냥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같은 청취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Part 3, 4는 약간의 프레임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패러프레이징은 너무 중요하죠. 지문에 들렸던 게 다른 단어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아주 유명한 fill in, 작성하다. 어제 뒤에 form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주고 보기 중에는 또 작성하다에 complete를 주거나, 또 뭐 말을 생각해내다 그럴 때 come up with를 줘요. 우리 뭐 좀 생각해 봅시다. 그걸 이제 어제 시험에서는 브레인스톰으로 바꿨더라고요. 브레인스톰이 이제 여러 명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면서 생각하는, 이렇게 이제 패러프레이징이 됐고, 그다음에 항상 또 중요한 게 구체적인 어휘를 들려주면서 보기는 되게 포괄적인, 그러니까 작은 의미에서 큰 걸로 가는데, 예를 들면 뭐 이메일 보낼게요. 그럼 꼭 이제 이메일을 더 크게 받아 뭐예요? 연락하다. 전화를 하든 이메일을 하든 톡을 하든 다 컨택인데, 그러니까 지문엔 이걸 주고 보기엔 이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컨택 워낙 답이 잘 되는. 그래서 보기 중에 뭘 잘 모른다 그러면 포괄적 어휘를 찍으셔도 답이 되게 잘 됩니다. 뭐 디자인 팀한테 연락할게요. 근데 그 디자인 팀을 크게 받아 동료 이렇게 받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어떤 페이지를 열 수 없다 그래서 뭐 cannot open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문제에서는 access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는 것만 접근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 작은 의미에서 큰 의미로 가는. 뭐 디렉터라는 사람을 주고 그분을 보스로 받는다든가, 상관이니까 더 크죠 보스가. 뭐 부장이든 차장이든 뭐 이사든 다 보스일 수 있으니까, 의자 같은 걸 주고 실제로 보기에선 뭐 가구를 줬다든가, 퍼니처가 더 크잖아요. 퍼니처 안에 뭐 침대도 있고 가구도 있고, 뭐 그 중에서 이제 체어를 준 거고, 뭐 다큐먼트, 문서라든가 장비, 이런 큰 의미의 단어들이 전부, 이 단어들이 전부 이쪽에 있는 단어들이 보기 중에 출제가 되면서 정답이 된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토익은 포괄적 어휘를 좋아하는구나. 이제 의도 파악하는 문제로 넘어갈 텐데, 뭐 가장 신토익 들어서 어렵다고 하는 게 의도 파악인데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했을 때 전후 문맥을 파악해서 그 말을 왜 했을까를 찾는 거죠. 어제 이제 첫 번째 나왔던 게 남자분이 자료를 좀 검토해달라 그러고 여자분이 회의에 가려고 하던 참인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문제지에 나왔었거든요. 좌한테 나중에 나한테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할게요라는 의미인데, 이 말을 왜 했을까를 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앞에 걸 봐야 되는데, 자료를 요청해달라 그러니까 원래는 회의에 가야 되지만 그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좌한테 내가 나중에 얘기하게끔 하겠다는 얘기가 결국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료 검토 요청을 도와주겠다는 얘기니까, 이 말을 한 이유는 결국 어떤 의미가 있다? 나 회의에 안 가고 널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앞쪽의 대사를 보면 조금 파악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이거는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요 말을 줘요, 문제지에. 하루 종일 회의로 바빴습니다. 뭐 사실 시험장에서 아침 내내 회의로 바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제가 약간 변형을 시킨 거고.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앞뒤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 앞에 자료를 확인했나요? 그러고 물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 토익 공부했니? 그랬더니 제가 너무 하루 종일 아팠거든. 그러니까 아팠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못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쪽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답으로는 자료 확인했나요에 대한 답, 즉 노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준 거죠. 자료 못 봤습니다. 그 얘기를 하루 종일 바빴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숙제해왔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파서 숙제를 못했다는 의도를 가지는 거라, 이 문제는 조금 쉬웠는데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다 이렇게 봐야 되고, 시각정보 연계 문제가 3개가 나오죠. 시각정보가 의도 파악보단 상대적으로 쉽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듣기와 그쵸? 표를 잘 매칭을 시키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문이랑 표를 잘 매칭시켜서 표만 보고 구하셔도 안 되고 듣기만 하고 구하셔도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틀이 좀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첫 번째 나왔던 게 약간 어플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 나랑 가까운 식당 뭐 이렇게 나오고, 제가 변형을 시킨 거긴 한데 여기 거리가 나오고 여기 식당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화 중에 어떤 식당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 중에 나왔겠죠. 이게 시각정보 푸는 법칙이 보기 중에 나와 있는 변수는 버리고 이 변수만 쫓아가면 되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고, 근데 이게 약간 어려웠던 게 대화 중에 저는 처음에 딱 이거 듣고 이거 찍을 뻔했거든요. 가장 가까운 식당으로 가자 그러길래 이걸 찍으려고 했는데 펄3는 항상 그래요. 두 사람이 대화하니까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거긴 별로다.
500m 떨어져 있는 식당으로 가자. 그래서 이 500m가 이렇게 연결돼서 중식당이 답이 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킬로미터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 변수를 버리고 일로 가되 중요한 건 이게 답일 수도 있었지만 상대방이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걸 줬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신 분은 너무 아까운 거죠. 이거는 남자가 제안한 거고 사실 여자는 거절하고 실제로 일로 가자 그랬으니까 이게 오히려 답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후보가 있었고 조금 내용을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푸셨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였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형태는 전형적이지만 이건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버스 이제 표가 나왔던 건데요. 여기 이제 목적지가 나오고 이건 제가 변형을 시킨 거고요. 버스 번호 같은 게 나와요. 물어봅니다. 남자가 몇 번 버스를 탈 거냐. 그럼 이거는 보기 중에 있으니까 안 보셔야 되고 얘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남자분이 물어봐요. 관광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제가 바꿨습니다. 명칭은 0단계 어학원 가려면 몇 번 버스 타나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직접 101번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시각정보 연계 문제는 직접 보고 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쪽 변수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줬어요. 첫 번째 걸로 타세요. 그럼 이게 답이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게 강남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 준 거고 보기 중에 나와 있는 답을 절대 노출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변수로 답을 되게 잘 준 거기 때문에 101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정보 연계 문제의 특징은 직접 답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답과 연결되는 다른 변수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리고 가시면 되거든요. 어제 제일 어려웠던 건 이거 같아요. 이게 좀 특이한데 3개가 나오면 어려워요. 2개보다. 변수가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표를 주긴 했는데 변수가 3개여서 좀 어려웠었고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지금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럼 이거는 절대 안 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A라는 물건이 오늘 돌아와요.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뭐 C라는 물건이 오늘 대출이 됐대요. 그럼 이렇게 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특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new라고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주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로 해결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줬냐면 야 오늘이라고 줬어요. today라고 나왔어요. 지문에 오늘 물건이 2개나 들어온다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개 들어오는 날이 언제예요? 이날하고 이날이지.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이쪽 변수로 주지 않고 이 변수 안에서 2개가 들어갔으니까 5월 10일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5월 10일이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시각정보 연계가 됐는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는 이쪽 변수가 아니라 지네들끼리 2개 같은 걸로 줬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좀 특이했다라고 보고요. 여기 이제 사실 ABC가 아니라 막 제품명도 어렵게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서 표가 되게 좀 봐야 될 게 좀 많게 보이는 뭐 그런 표였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새로운 형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Part 3는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4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4가 지금 주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전화 메시지나 방송 이건 2개밖에 안 나왔고 다 이거였어요. 미팅 안에 발췌문하고 그다음에 톡 공지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주제가 어려우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일상 대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회사 업무는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회사 뭐 배경지식도 없을 뿐더러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성호적인 변수도 있었고요. 남자 성호, 여자 성호, 호주식 쓰신 분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추가로 내용적으로도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Part 4는 내용의 영향을 또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유형을 좀 볼까요? 회의 발췌문하고 연설 공지가 집중 출제가 되면서 일상생활 대화가 없었으니까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게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 성호 발음도 좀 빨라지고 특히 1, 2, 3를 거쳐왔기 때문에 4에선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것도 있고 영국식 발음도 좀 특이한 성우분들이 나와서 좀 까다로웠죠. 그분이 읽는 지문은. 배경 지식을 좀 최대한 활용하는 게 어떨까? Part 4는. 어려운 게 나왔다면 평소에 많이 나오는 문제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에도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팁입니다. 어제 나왔던 거 기준으로. 매출이 떨어진 이유를 물었거든요. 물론 들어야 되지만 가장 토익에 많이 나왔던 게 이거예요. 경쟁사가 비슷한 물건을 내면 이게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들어서 구해도 되지만 읽다 보면은 놓쳤을 때 와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면 이건 뭐 안 듣고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Part 4는 그런 배경지식들은 거의 틀리지가 않거든요. 두 번째, 뭐 대상자가 누구냐 청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들으면 거의 80% 이상은 신규 뉴 인플로이를 굳이 못 들어도 OT라는 말에서 바로 접근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할인 실시한 달이 언젠가 이거 묻는 조금 이따가 봐드리긴 할 건데 보통 이제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실시하면 무조건 매출이 뛰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제일 높은 달이 뭐를 많이 실시한 달? 프로모션을 많이 실시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가도 되죠. 그러니까 프로모션 언제 실시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매출이 가장 큰 달을 찍으시면 또 답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상식들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 파악하는 문제 좀 볼까요? 펄4도 펄3처럼 의도 파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펄3보다 4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용도 어려워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의도 파악도 2개가 아니라 3개니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처음이라 힘드시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다들 초보반부터 시작하셔서 이런 말을 해요. 지 혼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을 왜 했을까잖아요. 근데 앞에 걸 봐야죠. 처음이라 너도 힘들겠지만 다들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사실 어제는 그 인턴부터 시작했다 그 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인턴부터 시작했어. 니네만 힘든 거 아니야. 결국 뭐라고요?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encouragement가 나오는 보기가 정답이었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하고 갑자기 뭐 사람을 불러요. 존 한 다음에 네 가방에 유인물들이 있어 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나눠드릴 게 있는데 네 가방에 있다는 건 너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요 앞쪽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방에 뭐 핸드아웃이 있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한 이유는 네가 좀 나눠달라는 얘기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어쨌든 네 가방에 있으니까 최소한 꺼내달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뭐 give assistance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요 보라색도 중요하지만 앞쪽에 있는 까만색 쪽에 전후 문맥 중에 특히 이제 앞쪽으로 힌트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앞쪽을 쫓아가서 해석을 해주는 연습들이 필요하겠네요. 시각 정보 갈까요? 표 문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똑같아요. 푸는 방법은 시각 정보는. 일단 문제를 먼저 보세요. 표보다는. 할인을 언제 했을까? 뭐 이런 얘기죠. 이건 뭐 가려져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할인을 한 달이니까 이게 이제 보기 중에 나왔을 테니까 이건 안 보셔도 되고 어제 요거는 이제 매출이 나왔었거든요. 판 거. 그러니까 요걸로 가야 돼요. Y축으로 가는데 요건 버리고. 근데 이제 대화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할인 행사를 했더니 이게 키워드가 되죠. 매출이 다른 달보다 더 높았대요. 그러니까 할인이 들어간 달이 다른 달보다 높았으니까 이 달보다 제일 높은 달이 이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4월이란 말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지문을 듣고 쫓아가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에요. 보기 중에 있는 걸 버리고 나머지 패턴을 노려서 답을 찾아냈다. 요거 있었습니다. 평면도 문제. 평면도나 지도 문제 딱 2개죠. 지형지물이랑 장소전치사. 지형지물 플러스 장소전치사. 뭐 이게 이제 기본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응용을 한 거고요. 뭐 화자의 사무실이 어디였냐로 사실 나왔지만 어제 제가 조금 변형을 시켰습니다. 강의실이 어딘가요 했을 때 뭐 100일이 답이라면 100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각정보 연계가 아니니까. 그럼 여기 뭐 100일, 102, 103, 104 이렇게 나오면 항상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 답이 아닌 다른 항목. 예. 아까 표하고 똑같죠. 표든 그래프든 평면도든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이용할 텐데 어떻게 이용하냐? 이게 만약 답이면 워시룸 건너에 across가 나올 거고, 그렇죠? 104가 답이라면 워시룸하고 메일룸 between 사이에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들어보셨으면 코너 강의실인데 그럼 얘도 코너고 얘도 코너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화장실 건너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cross from이란 걸 써줬거든요. 그럼 화장실 건너는 얘밖에 없죠. 얘는 화장실 건너가 아니고 완전 크로스니까 바로 건너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cross from이 나오면 건너. 어제는 사실 여기가 컨퍼런스 룸이어서 이렇게 사무실 찾는 문제로 across from이 나왔었습니다. 뭐 그렇게 푸는 문제들. 결국은 시각정보 연계 문제는 약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의도 파악은 푸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고 기타 배경 지식을 쓸 여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Part 3, 4는 그냥 답만 구하지 마시고 1, 2야 그냥 우리가 외우면 되지만 3, 4는 이런 내용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이게 나오면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 이 백그라운드 knowledge를 좀 키워주시는 것도 Part 3, 4에서는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자산이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청취력이 좋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이상 플러스 알파로 가야 되니까 이런 시험들은 유형이나 배경 지식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드릴 거고 우리 또 다음 시험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실 텐데 중간중간에 어려운 게 있으면 LC는 선생님 커뮤니티 오셔서 학습 질문란에 질문 주세요. 제 수강생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공부할 때 궁금한 점, 뭐 커리큘럼 짜는 것도 그렇고 복습 방법 이런 거 아주 조그마한 뭐 독학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오셔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 저랑 확인 받으시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의외로 LC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복습 방법을 잘 모르셔서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저를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해주시고 상담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또 다음 총평으로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화이팅 할 텐데 하루하루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할 것만 잘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화이팅!